흉악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대표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원이 무려 6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단순한 비난을 넘어 전 국민이 한 사람을 향해 돌을 던졌던 역대급 마녀사냥.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선수가 긴 침묵과 투쟁 끝에 빙판을 떠납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날의 진실과 김보름 선수의 마지막 메시지를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김보름 선수가 14년간 정들었던 빙판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역 은퇴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국가대표로 살아온 그녀는 선수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스케이트를 향한 뜨거운 마음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다며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말로 다 담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다는 문구 속에는 우리가 짐작조차 하기 힘든 깊은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보름은 원래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고교 시절인 2010년 스피드스케이팅으로 과감하게 전향하는 승부수를 던졌죠. 이 선택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쇼트트랙 특유의 코너링 기술을 장거리에 접목하며 순식간에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태극마크를 단 그녀는 2011년 아스타나 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은메달을 시작으로 2017년 사포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세계선수권 매스스타트 금메달까지 휩쓸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 여자 장거리의 독보적인 에이스로 군림하며 다가올 평창올림픽의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여자팀 추월 준결승전, 한국팀은 마지막 바퀴에서 팀워크가 무너지며 노선영 선수가 뒤처진 채 경기를 마쳤습니다. 팀 추월은 가장 늦게 들어온 주자의 기록이 인정되는 종목이기에 결과는 참담했죠. 문제는 경기 직후였습니다.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 태도와 일부 웃음기 섞인 표정이 전파를 타면서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운영의 실패가 아닌 동료를 고의로 따돌렸다는 이른바 왕따 주행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무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당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61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거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팀 전술의 실패나 빙상 연맹의 행정적 문제는 사라지고 모든 비난의 화살이 김보름 개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에서 국민 역적으로 추락했고 대회 기간 내내 선수촌 방 안에 갇혀 공포에 떨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김보름 선수의 주행에는 고의적인 따돌림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막판 스퍼트는 기록 단축을 위한 정상적인 전술이었으며 오히려 뒤처진 선수와의 의사소통 부재가 문제였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여론의 재판은 끝난 뒤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비난 속에 찢겨진 그녀의 마음은 혐의 없음이라는 발표만으로는 쉽게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김보름은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힌 것은 선배 노선영이었다며 2020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법원은 김보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노선영의 폭언과 욕설 사실을 인정하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자로 몰렸던 그녀가 사실은 피해자였음이 법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그녀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김보름은 이후 방송에서 빙판 위보다 빙판 밖이 더 무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대중교통조차 이용하지 못했고 트라우마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오히려 빙판이 가장 안전한 도피처였다는 그녀의 말은 그동안 겪었을 고통의 무게를 짐작게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스케이트 끈을 졸라맸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김보름은 다시 한번 올림픽 무대에 섰습니다. 메달 색깔보다 완주 그 자체가 목표였던 레이스. 그녀는 매스스타트에서 5위를 기록하며 세 번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 흘린 눈물은 4년 전의 억울함과는 다른 안도와 자신을 향한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메달은 없었지만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온 그녀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을 버텨내고 스스로를 증명해낸 진정한 승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버거웠던 날들도 있었고 다시 일어서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김보름 선수는 은퇴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금메달리스트로 기억될 수도 있었지만 억울한 누명과 비난 속에 선수 생활의 황금기를 보내야 했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끝까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스케이트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준 빙상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을 뒤로하고 조금 천천히 걸어보겠다는 그녀의 다짐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60만 명의 비난, 법적 공방, 그리고 트라우마. 이 모든 파도를 넘어서고 명예롭게 은퇴를 선언한 김보름 선수. 그녀의 지난 14년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가치를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던진 돌멩이에 상처 입었지만 결국 그 돌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 그것이 바로 김보름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스포츠 정신이 아닐까요? 이제 선수 김보름이 아닌 인간 김보름으로서 걸어갈 새로운 길에는 비난 대신 따뜻한 응원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급 마녀사냥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은 김보름 선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확인 없는 비난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김보름 선수의 은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은 김보름 선수 은퇴 선언 전문입니다. 11살에 처음 스케이트를 시작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대표로 얼음 위에 서며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어린 시절 얼음 위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부터 스케이트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설프게 균형을 잡던 아이는 꿈을 품었고 그 꿈을 따라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이라는 값진 무대와 소중한 순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정이 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 말로 다 담기 어려운 시간들 또한 지나왔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버거웠던 날들도 있었고 다시 일어서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스케이트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수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스케이트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로 기억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운동을 통해 배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새로운 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보름 드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